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6강의 1번 지문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15강은 무관한 문장인데 너무 쉬워서 건너뜁니다. 자, 이 지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이나 육평할 때 어휘 문제, 직접 연계하면 어휘 문제죠. 학교 내신에서도 어휘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어휘는 좋습니다. 문제 내기에. 자, 그리고 문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박스에 보시면 the only impact가 나오죠.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이유는 our changing climate가 주어가 되죠. 그리고 has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하는 기후가 스포츠에 미치는 또는 끼치는 유일한 영향이 아니라는 뜻이죠. 해석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또 생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면 have 동사 다음에 The National Hockey League가 보이죠? concerned가 보이는데 concern을 사전 찾으면 타동사로 걱정스럽게 하다, 염려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PP가 돼요. 그래서 내셔널 하키 리그가 우려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게 한다는 거죠. 컨선드가 PP인데 이 컨선드는 사전에 보면 또 PP가 형용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have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PP지만 우리가 형용사로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다음 줄에 while 다음에 ing는 동사하는 동안에라고 해서 이제 동사는 동안에 이런 거는 내신 시험에서 during을 쓴다?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while ing는 while 주어 동사가 줄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스케이팅은 분사예요, 분사. during을 쓰면 during 뒤에는 동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라요, 문법이. 다음 A번에 보면 it 가져옵니다. become은 우리가 이형식 자동사로 많이 씁니다. become 그 이형식 동사로 써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삼형식도 썼어요. 과거에는. 자, much more difficult. more difficult라는 형용사 보호 비교급이죠. 그거를 much가 수식합니다. 훨씬 더 어렵게 될 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for 다음에 의미상 주어가 보이죠. talented players가 의미상 주어인데 뒤에 growing이라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가 의미상 주어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줄에 쭉 가서 to learn이라는 부정사 보이죠.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 그래서 it 가주어, for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인데 learn은 to 부정사를 또 뒤에 가지고 올 수 있죠. learn to 부정사.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은 a sport가 보이고 largely inaccessible이 보이는데 largely는 부사입니다. 여기서 이 부사로서 뒤에 있는 inaccessible을 수식하는데 inaccessible은 형용사로 접근할 수 없는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스포츠를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리고 by 다음에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인데 economically가 경제적으로라는 부사죠. disadvantaged는 어려운, 가난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됩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B번에 as는 여러 가지 접속사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 함에 따라 뭐뭐 됨에 따라죠. 온도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올라감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폰드라는 연못이 나오는데 suitable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또 뒤에서 폰드를 수식하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옵니다. 형용사 앞에 명사 꾸미는 거. 이 형용사 자리에 부사를 써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enough eyes to sport. 이거는 순서입니다. 어순이죠. enough가 형용사예요. eyes가 명사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씁니다. enough 플러스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 순서예요.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 중요 문법이 또 하나 나와요. 도우즈가 선행사가 되고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도우즈는 그러한 연못들입니다. 도우즈 폰즈를 줄인 거죠. 그리고 freeze라는 단어가 얼어버리다라는 자동사인데
이 freeze란 자동사를 강조하는 의미로서 do를 썼습니다. 정말 어는 그러한 연못들은 이래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일반 동사 강조할 때 do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또 인어퍼가 보이죠? 요번에 순서가 명사가 앞에 가 있죠? 그리고 stick이라는 형용사가 그 다음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어퍼예요. 순서 잘 보세요. 위에는 인어퍼가 형용사로 그 다음 명사 투부정사고 밑에는 명사, 형용사, 인어퍼 순서입니다. 이때 인어퍼는 부사죠. 다음에 멋지는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C번에 보면 this means, means는 의미하다는 타동사고 that이 접속사로서 that 전체가 목적어들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let's access and opportunity인데 여기서 let access하고 opportunity라는 명사를 뒤에 to 부정사 and to play 이 to는 생략됐어요. 병렬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사 두 개가 앞에 걸 명사로 수식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opportunity는 to 부정사와 많이 붙어 다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even fewer 비교급 강조는 많이 몇 번 나오네 그죠? 많이 나오죠? even fewer. 그 다음에 밑에 young players 다음에 learning이 나오는데 이때 learning은 분사자리입니다. will be 동사가 뒤에 따로 있거든. 그래서 현재 분사로서 young players를 꾸미는데 여기서 learn은 타동사예요. 배우다. 현재 분사지만 뒤에 목적어 나오죠. 스포츠. 그리고 동사의 will be forced to do so인데 be forced to 부정사는 어쩔 수 없이 동사하게 되다. 부득이하게 동사하게 되는 뜻입니다. 여기서 do so란 부분도 앞에 반복되는 learn the sport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in other venue에서 실내 장소들이죠. 이 in other venues가 콤마 찍고 위치에 대한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위치 다음에 동사 R이 보이죠. 선행사가 venues라는 복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치를 만약에 풀어 쓴다면 and they로 풀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much more expensive 또 비교 강조 나오죠. 훨씬 더 비싸다, 더 힘들다, to access 접근하기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드린 문법만 완벽하게 해도 이 지문이 학교 내신의 문법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자, 박스에 보시면 일단 박스 내용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감을 잡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운동 경기력만이 우리의 변화하는 기후가 스포츠에 미치는 그런 유일한 영향은 아니답니다. 기후는 계속 온난화 때문에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 스포츠도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겠죠. 경기력에도 문제가 있고 그죠? 근데 그게 반드시 다시 한번 보세요. 운동 경기력만이 우리의 변화하는 기후가 스포츠에 끼치는 유일한 영향은 아니다. 그럼 다른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것도 The impact on hockey has the National Hockey League concerned가 보이죠? 하키에 끼치는 그 영향이 있죠. 하키에 끼치는 그 영향은 그러면 뭐가 하키에 끼칩니까? 바뀌는 기후잖아. 바뀌는 기후가 하키에 끼치는 영향. 이것은 내셔널 하키 리그가 뭐 위원회 모양이에요. 이제 우려하게 합니다. 걱정하도록 만듭니다는 뜻이죠. 아, 이게 운동 경기에서는 뭔가 안 좋다 이거지. 이게 뭐 날짜 잡기도 그렇고 운동 연습하기도 그렇고 그럼 경기 수행도 떨어지고 뭐 추워야 되는데 더워지고 더워야 되는데 추우고 이래 되면 그렇죠. 자, 전통적으로 많은 젊은 캐나다 젊은이들이 Canadians 하키를 하는 것을 배웠어요. 뭐 하는 동안에 while skating on frozen ponds 꽁꽁 얼어버린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언제? 겨울에 한 3, 4개월 동안 몇 달 동안이죠. 듀링이니까 특정 게 겨울 몇 달 동안 꽁꽁 얼어버린 곳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하키하는 걸 배웠어요.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럼 이 말 왜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현대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온난화 현상 때문에. 자, 그런데 순서를 잡을 때 보통 B나 C로 가라고 말하는데 자, A번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란 말이 나오는데 A번은 앞에 어떤 원인이 문제나 쭉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근데 뒤에 보면 It will become much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재능 있는 선수들인데 시골 지역이나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프로 수준에서 스포츠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기후가 아니죠. 기후도 영향을 주긴 줘. 근데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시골에 사니까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하키를 배우겠습니까? 가정이 생활하기 어려운데 무슨 하키를 배우겠습니까? 그래도 프로 수준까지 가려면 엄청난 돈을 주고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유명 코치한테. 그쵸? 지금 이게 위에 박스하고 끝말잇기로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럼 A번은 일단 걸러내는 거예요. 보기에서 1번 걸러내고, 그 다음 B번에 그러나가 나와. 지금 위에서 몇 달 동안 꽁꽁 어려본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하키하는 걸 배우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런 하면 확 뒤집는 것은 그의 흐름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뒤에 보니까 온도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면서 한때 하키를 위해서 적절한 그 연못들이 더 이상 스케이트를 지탱할 정도로 충분한 얼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꽁꽁 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였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B번이 말이 될 것도 같아. B번이. 그죠? 맞잖아요. 그러나 봤을 때 이상하지만 B번은 말이 될 것 같아. 근데 C번을 보자 말이야. C번이 말이 더 되면 C번이 먼저 가고, B번이 그래도 말이 더 C번보다 낫다면 B번이 먼저 가면 돼. 그것이 결정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해석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다시 가야 되잖아. 그럼 시간 낭비거든. 자, 이것은 의미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볼 때 박스를 갖고 이제 이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읽어보자고. 이것을 의미한다. 젊은 사람들이 less access and opportunity to learn and to play hockey outdoor. 야외에서 하키를 배우고 하키를 하는 접근이나 기회가 더 적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것이. 얼음이 꽁꽁 오는데 야외에서 왜 하키를 배우고 하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집니까?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꽁꽁 얼은 연못에서 얼마나 재밌게 하게 살주겠어요. 그래서 C번은 아니다. 그러면 B번으로 가야 되겠군. 자, B번 첫 번째 읽었죠? 한번 더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꽁꽁은 그전에는 꽁꽁은 연못에서 겨울 몇 달 동안 하키를 배우고 타곤 했는데 온도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면서 과거 한때 하키를 위해서 적합한 그 연못들도 더 이상 스케이트 타는 것을 지탱할 정도로 충분히 꽁꽁 얼은 얼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문제점 발생한 거지. 그래서 펀자 몇몇 온도들은 not at all이지, not at all. 아예 얼지가 않아. 캐나다도 워낙 큰 나라니까 어떤 곳에는 더 춥고 어떤 곳은 덜 춥잖아. 얼지가 않아. 그리고 정말로 어는 그런 연못들은 유지를 합니다. 두꺼운 얼음을. 하키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충분한 두꺼운 얼음을 유지를 해요. 근데 for much shorter야. 훨씬 더 짧은 시간. 매년 겨울에 훨씬 더 짧은 시간은 뭐냐? 전통적으로 겨울에 몇 달 동안 탔는 것보다도 더 짧은 한 달이라든지 한 달도 안 될 수도 있고 한 달 반이 될 수도 있고 과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만 하키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충분할 정도의 그런 두꺼운 얼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정말 어느 연못만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this. 이것은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 B번 뒤에 끝말잇기.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야외는 뭡니까? 얼음이 얼는 연못도 있고 얼음이 얼지 않는 연못도 있단 말이에요. 야외에서 하키를 배우고 할 수 있는 더 적은 기회나 접근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얼음이 잘 안 오는 동네에 사는 젊은이들 어떻게 됩니까? 인공 얼음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드는 거야.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may translate into 뭐를 초래할 수 있냐면 훨씬 더 적은 선수들을 초래할 수 있어.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도 많단 말이야.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심지어 훨씬 더 적은 팬들도 있어. 그 스포츠에서. 선수가 주니까 팬들도 그 열기가 식어버리겠지. 게다가 추가적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러닝 더 스포츠, 그 스포츠를 배우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부득이하게 야외에 있는 스키장에서 스포츠를 배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죠? 야외에 가서 배워야 돼. 실내보다는 야외에 가서. 말이 잘못했어요. 야외가 아니고 실내에 있는 인도어, 실내에 있는,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내가 단어를 거꾸로 말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실내에 있는 장소에서 스포츠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실내에 있는 장소가 뭐냐?
훨씬 더 비싸요.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리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또 관리하는 사람 월급도 줘야 되고 또 힘들어 접근하기가. 언제보다 전통적으로 겨울에 몇 달 동안 스케이트 하키를 배우고 탔던 야외 플레이했던 시절보다도 접근하기가 훨씬 더 돈이 비싸고 더 힘들다는 말로 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A가 가죠. 훨씬 더 힘들게 될 것이다. 저 시골 지역이라든가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재능 있는 하키 선수들이 프로 수준에서 그 하키라는 스포츠를 플레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될 거라고. 계속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날씨로 인해서 경제적까지 파급 영향이 가는 거리야. 이것은 may turn into be A를 B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키를 스포츠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스포츠? 대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체로 접근할 수 없는 스포츠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재능 있는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좁은 한정된 스포츠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쵸?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면은요.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는 변화는 기후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줬죠. 운동 경기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캐나다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겨울에 몇 달 동안 연못에서 하키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네 번째 문장에서 다섯 번째 문장, 기온이 상승합니다. 이 영향을 주겠죠. 그럼 하키를 하기에 적합했던 연못이 안 올 수도 있고 일부 연못만 꽁꽁 올 수도 있어. 근데 어느 기간이 짧아. 그러면 연습하는 수 있고 배우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문장, 여덟 번째 문장까지 무슨 이야기에서 그것이 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야외에서 하키를 배우고 경기할 수 있는 접근성과 기회가 줄어들겠지, 점점점. 그러면 하키하는 선수도 주니까 거기에 이어서 파급 효과는 뭐예요? 스포츠 팬도 훨씬 더 줄어들어가는 상황이 나온다. 실내 경기장은 야외 경기장보다 훨씬 더 비싸고 접근하기도 훨씬 더 어렵다는 거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도입돼 있으니까. 가려면 차를 타고 또 가야 돼.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키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대체로 접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귀족 스포츠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런 내용이 되더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글의 순서는 B, C, A입니다. 몇 번이죠? 3번 B, C, 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의도적으로 좀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지문을 처음 보는 학생들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차근차근히 보면. 그리고 미리 봤던 학생들은 빠른 속도 2배속 해가지고 빨리 정리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지문은 가장 내기 쉬운 지문이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그리고 다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중간고사 6월 모의평가 잘 치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6강의 2번 글의 순서 문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먼저 문법 문제를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상당히 좋은 지문입니다. 자, 보시면 박스 안에 보면 첫 줄 끝부분에 with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ing 나오죠. with 목적 ing. 보통 분사편에 나오는 문법인데 목적어 ing 함에 따라 또는 목적어 ing 한 상태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ing가 나오는 현재 분사는 뒤에 목적어를 다시 가지고 오기 때문에 place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로 써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줄 뒤에 explain, 뭐뭇을 설명하다는 뜻이죠.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 절이 나오는데 의문 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 간접 의문문 어순입니다. 그리고 주어인 all the people과 themselves는 같은 의미로서 이때 제귀대명사가 주어를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그리고 seem bothered에서 bothered는 형용사입니다. 원래 bothered이 괴롭히다지만 여기서는 뭐 괴로움을 당하다 또는 속상해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줄 끝에 try to 부정사는 다 알죠? 동사리고 노력하다 is다. try ing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뜻입니다. 자, A번 단락에서 첫 줄에 보면 be related to 뭐뭐와 관련이 되다라는 표현이죠.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잘 외워두시고 두 번째 줄에 such as는 like라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 기능으로서. 그 다음에 옆에 tendency는 to 부정사가 뒤에 따라옵니다. 원래 tend to 부정사 아시죠? 동사는 경향이 있다. tendency 그게 동사가 명사로 바뀌더라도 to 부정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앞에 tendency를 수식하면서 해석하시면 되고 define A as B라는 표현 보이죠? A를 B로 정의하다, 규정하다 뜻입니다. 그 다음 줄에 rather than은 not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정어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라기보다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not입니다. not. 그리고 이제 A번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social forces, 사회적 영향력이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play 동사가 다음 줄에 있죠. 거리가 좀 멀죠?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콤마가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멀 때 이 동사를 수능에서는 수일치 문법으로 출제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여기다 playing을 적어놓고 콤마다 playing 적어놓고 학생들의 어떤 심리를 흔들어 놓죠. 왜냐하면 콤마 아닌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동사 자리냐 분사 자리냐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B번에 It turned out to be인데 turn out to 부정사 씁니다. turn out to be는 prove to be와 똑같아요. 뭐뭇으로 드러나다 판명되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want to be seen eating이 나와요. want는 to 부정사 쓰는 건 알죠. 밑에 잠깐 또 보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C라는 지각동사, 나는 지각타동사라고 강의합니다. 학원에서. 그 다음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가 ing가 나올 때 이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 ing가 동명사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중학생들 질문하는데 동명사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현재 분사입니다. 목적 보호는 항상 현재 분사예요. ing는.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C가 be seen이죠. be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에 남아있는 현재 분사 그대로 내려옵니다. 위에 보시면 to 부정사 대 want to be에 이어져야 되는데 be seen ing 맞죠? 이 부분이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이해갑니까? want to 부정사와 지각동사가 수동태로 바뀐 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문법 문제 낼 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음에 labeling them all에서 label은 O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어떤 라벨을 붙이다. 우리말로 낙인을 나쁜 뜻으로 낙인을 찍다 뜻이거든. 낙인을 찍다. 옛날에 왜 그 드라마가 사극 드라마 보면은 노예나 노비들 같은 경우에 이마에다가 뭘 확 찍죠. 그죠? 굉장히 치욕적인데 그런 낙인을 찍는 거. 레이블. 그 다음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형용사입니다. 그들을 나이가 든 것으로 낙인을 찍는 거죠. 굉장히 늙었다는 것으로 낙인을 찍는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 다음 it is 형용사 보어 to 부정사입니다. 이시 가주어고 형용사 보어가 아니고 명사 보어입니다. 미안합니다. embarrassment 명사 보어죠. 그 다음 to be old가 진주어 됩니다. 뭐 내용주어, 형식주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 비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올 때 이 대절은 보호절이 되는데 이 자리에 보통 학교 내신에서 what을 써놓고 틀리게 만들죠. 또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니까 콤마다 위치가 보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법이죠. the bottom부터 oriented까지가 주절이에요. 주절 다음에 콤마 다음에 위치가 나올 때 앞문장을 받을 수도 있고 앞문장에 있는 단어나 구나 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줍니다. 앞문장 전체를 받아줄 때는 단수로 받습니다. 단수로. 그래서 makes s가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치를 풀었으면 and is로 풀었습니다. 이때 is은 앞문장을 받아준다고 보통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그 다음 줄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C 단락에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동그라미를 해놨죠. varies가 동사 1번. 그 다음 줄 involves 포함하다 수반하다가 동사 2번. 그 end 다음에 is가 동사 3번입니다.
동사의 병렬, 하나의 주어에 대한 동사의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은 수능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involv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아요. involv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be subjected to, 이제 to가 전치사거든요. 뒤에 명사가 나와요. 무엇을 겪다, 당하다. be subjected to 명사. 꼭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being으로 바꿔서 involves being subjected to 하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and 다음에 is misused to 부정사거든요. misused 할 때 pp입니다. to 부정사 나옵니다. 우리가 be u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다죠. 여기는 동사하기 위해서 잘못 이용된다, 악용된다 뜻입니다. be used to 부정사, be misused to 부정사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좀 차근차근히 살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천천히 말하더라도 내 문법 설명이 빠른 학생이 있어요. 학생들이 문법이 실력이 약하면 그거는 뭐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느리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순서 문제는 항상 박스 부분을 잘 해석하시라. 그리고 거기서 힌트를 찾아라. 그 다음에 끝말잇기다. ABC는 보통 B나 C로 출발하는 게 시간상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건 참고로 팁입니다. 자, 처음에 에이지점, 노인차별, 굉장히 불쾌한 말 같은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노인차별, 에이지점. 나도 지금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노인차별은 reflect, 반영을 한답니다. The inequality는 불평등을 반영한대. between A and B인데 더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죠. 더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 기본입니다. 물론 단수명사도 있지만 노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불평등을 반영한대요. 그 다음 with 목적 ing죠.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place A, B잖아. A를 B에 둘 다 부여하거든.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노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의 불평등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차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This may explain죠. 이것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심지어 노인 본인들도 by growing old,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속상해하는 것 같이 보이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이지만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고 또 좀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이 문장에서는 왜 심지어 노인분들이 그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상해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시가 나옵니다. 한 미국의 식품 회사가 한때 Senior Food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에게 식이요법용 식품을 판매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지금 딱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 느낌이 실패한다는 느낌 안 들어요? 노인식품. 원래 식품이면 어린애부터 노인들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인식품이 있고 어린이식품이 있고 물론 구분 지으면 좋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실패 여지가 많죠, 이게. 일단은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팔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지 그 이야기가 이어져야 맞잖아,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럼 A번에 보면 this feeling may further인데 자, 여기 갑자기 이 느낌이 나와. 여기서 지금 틀렸죠. feeling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박스에서. feeling. 그래서 A번은 일단 탈락입니다. 탈락. 아시겠죠? 그 다음 B번 갑니다. B번에 it turned out to be a complete failure.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it은 내가 적어놨죠. 박스 안에 있는 세 번째 문장. 미국 식품회사가 이런 시니어 푸드를 팔으려고 시도했다는 거, 노력했다는 거죠. 이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turn out to be a complete failure. 완전한 실패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B번이 먼저 가는 게 맞다.
B번에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perceptive죠. 좀 어려운 단어죠. 통찰력 있는.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단어는 insigh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 많죠? 모르는 사람 외우세요. insight, I-N-S-I-G-H-T. 자,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To be seen eating the stuff. 여기서 the stuff, 더가 나왔죠. 이 가리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더가 나오면 시니얼 푸드입니다. 그 식품, 즉 시니얼 푸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보여지기를 원치 않아. 실제로 나이 든 분이 식당에 앉아서 노인식품을 먹고 있다. 그런 게 다른 사람들 보이기에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게 싫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설명을 했어요. It was labeling them older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니어 식품을 먹고 있는 그것은 그들을, 노인들을 나이가 더 들었다고, 늙었다고 낙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그리고 in our society, 우리 사회에서 가주어진 주어인데 나이가 들었다는 거, 이것은 여전히 embarrassment입니다. embarrassment. embarrass가 원래 당황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embarrassment가 부정적 단어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창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심하게 저속한 표현하면 쪽팔린다는 느낌 들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창피하다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자, the bottom line, 요점은 대절입니다. 미국 문화가 youth oriented입니다. 젊음을 지향하는 문화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노인들이 그들의 나이에 대해서 또 노화에 대해 가지고 속상해하게 만든다. 기분이 언짢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미국 뉴스라든가 미국 사회를 볼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죠. 물론 뭐 비만인 사람도 많지만은 운동을 많이 하는 서양 문화입니다. 그죠? 그런 걸 볼 때 젊음을 좋아하죠. 나이 든 분들도 운동을 많이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운동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스포츠 분야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미국 문화는 젊음을 지향하는 문화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들의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글프고 속상하고 좀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B는 됐고. 자, C번에 보면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란 말 나와요. 지금 사회적 영향력이란 말이 B번 끝에 이어지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근데 A번에 보면 두 번째죠. social forces가 나와요. 그러면 social forces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D즈라는 지시 형용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회적 영향력이 반복되어야 순서가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힌트는 B번 끝에 other people feel 형광펜 꺼놨죠. 노인들이 속상해한다. feel이라는 단어를 A 받아가 이런 느낌은, 이런 감정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로 가는 게 맞다. B, A, C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깔끔하게 지문이 떨어지는 순서 문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참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출제한 분이. 자, 이런 느낌은 may further be related to the biological and the psychological processes of aging이죠. 노화의 생물학적인, 심리학적인 과정과 더 관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노화의 생물학적으로 원래 자기가 나이 들어가면서 늙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심리도 젊은 사람 느끼는 심리보다는 다르게 굉장히 좀 뭔가 쪼그라드는 쇠퇴해가는 그런 심리를 느낄 거란 말이에요. 희망도 사라지고. 자, 그러나 social forces, such as 나오니까 such as부터 먼저 해석을 합니다. 콤마 길기 때문에 거기 보면 define A as B를 먼저 해석할게요. older person, 나이 든 사람들을 그 다음 줄 뒤에 national, 국가의 보물이 아니라 국가의 짐이나 부담으로 규정하는 또는 정의하는 사회의 경향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역사를 만든
그런 전 세계적 역사를 토대로 구성한 것은 노인들이죠. 그 노인들이 고생을 해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 나라의 각 나라의 기반을 딱 놨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이 거기서 중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심한 고생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걸 국가마다 그 노인들을 국가의 보물로 여겨야 되는데 뭐 국가 재정도 노인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는 국가 재정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겹쳐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동양 같으면 효의 문제라든가 하여튼 많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노인 문제와 젊은이의 문제가 서로 엉켜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뭐 사회학적 문제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읽어서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국가의 보물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짐, 부담으로 규정하는 사회의 경량 같은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또한 한 몫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노인의 심리가 점점 축소되도록 말이에요. 그 다음에 C번에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은 악화시킬 수도 있고 디미니시 폄하시킬 수도 있다. 뭐를? 노화의 생물학적인 또는 심리학적인 생물학적인 심리학적인 노화를 악화시키고 폄하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계속 이제 부정적 말로 이어가는 거예요. 노화의 경험은 노인들이 각 나라에서 노화를 겪는 거잖아요. 노화의 과정을 겪는 그 경험은 미국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내에서도 다양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하다. 왜냐하면 문화와 사회와 기후와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되어 있거든. 그리고 편견과 차별을 겪는 것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노화라는 미스는 통념이에요. 통념. 노화에 대한 근거 없는 통념을 제너레이트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못 이용된다. 잘못 사용된다는 겁니다. 노인에 대한 근거 없는 통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 생산력이 없다. 무조건. 힘이 없다. 체력이 떨어진다. 잘 다친다. 막 여러 가지 근거 없는 통념이 있겠죠. 물론 100% 부정은 안 하겠지만. 그런 노인들도 활발한 노인이 있고 생산력 있는 노인이 있고 똑똑한 노인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노인이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이 잘못 인식되고 잘못 전달되고 잘못 오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문제는 나왔죠.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로 하면 되죠. B, A, C. 정답 2번이죠. 다시 한번 전체를 요약해 드릴게요. 도입과 예시 첫 번째 문장부터 다섯 번째 문장까지는 노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노인 차별은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불평등을 반영한다 그랬고요. 노인들조차도 스스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또는 속상해하고 있다. 그리고 한 미국 회사, 식품 회사가 노인 대상 식품을 판매를 시도했지만 노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창피하게 느낌으로써 노인들의 인식이 안 좋았죠.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문장부터 아홉 번째 문장까지 주제문인데 이게 젊음 지향적인 문화 있죠. 그 말 나왔었죠. 젊음 지향적인 미국 문화죠. 젊음을 지향하는 미국 문화가 노인이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죠. 물론 부정적 역할이겠죠.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노인을 국가의 짐으로 정의하려는 사회적 힘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노화를 약화시키거나 폄하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결론이 뭐냐? 마지막 열 번째 문장에서 노화 경험에 대한 오용입니다. 미국 안과 전 세계적으로 노화는 다양하게 나타나죠. 편견과 차별도 수반되고 노화에 대한 근거 없는 통념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걸로 마무리하고 있는 글입니다. 나는 내신이라든가 6평에서 이 지문이 내신은 직접이고 6평에서는 간접 연계나 직접 연계 둘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지문은 공부를 꼭 해두기 바란다는 거 조언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름 또 천천히 강의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 강의보다도 속도를 좀 늦춰서요.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꼭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16강의 3번 지문, 그의 순서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독해 박스에 보면 첫 문장에 way 다음에 in which our culture에 쭉 이어지죠. way 다음에 in which 또는 대시입니다.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 표시해 놨죠. 근데 way와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문법을 조금 전에 제가 1분 영어 문법 보객이라는 재생 목록에 올려놨는데 그 문법 제가 변형해서 출제했는데 거기도 이 way in which라는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문법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내 문법 실력을 더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1분 영어 문법 보기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많은 문법 실력이 늘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부정사, 동명사, 문장 형식 이런 분사라든가 문법을 실력을 키우고 싶으시면 MJ 영문법에 들어와서 문법 공부를 단계적으로 밟아가 보세요. 분명히 문법 실력이 엄청 좋아질 거예요. 한 3개월 이상만 투자하면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공부하신 걸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그냥 설명만 듣는다고 문법은 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외워서 그 MJ 영문법하고 일본 영어 문법 보기를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법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재생 목록은 이어갈 거니까. 자, 일단 박스에 보시면 way in which, way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 구조죠. way와 how는 절대 같이 쓸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ability는 to 부정사가 굉장히 친합니다. 우리가 그 문법에 단어에서 이거 있죠. capacity, 능력이라는 단어는 to 부정사가 와서 이렇게 해석할 때 꾸며주죠. 해석할 때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ability 마찬가지고 능력에 대한 거. 그리고 to survive와 to thrive가 병렬 구조인데 앞에 to만 쓰고 뒤에는 쓰지 않습니다. 보통 나열 될 때는.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주어가 one important way이기 때문에 둘째 줄에 is가 동사죠. 주어 동사 거리 먼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수일치. 수능에서는 반드시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쭉 가다 보면 the tools가 보이죠. 여기서도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요. it은 첫째 줄에는 우리의 문화를 가리키는 대명사고 create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 없습니다. 그게 the tools가 선행사로 빠져나갔으니 which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뺀 거예요. 그리고 to make는 뭐뭐 하기 위하여란 부정사입니다. 보통 문장 중간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거의 7, 80%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비교급이 형용사가 나왔죠. 형용사 비교급 목적 보어. 그리고 네 번째 줄에도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A번 단락에서 보시면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정말 많이 쓰죠. permit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허용하다 또는 목적어가 동사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related to인데 related가 pp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to는 전치사예요. 그럼 명사나 동명사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줄 뒤에 보면 help us to find 또는 find 오형식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도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나왔죠. 그 다음 B번에 뒤에 physical ones에서 앞에 cognitive tools as well as physical ones 나왔죠. 이때 ones는 부정대명사로서 tools라는 도구를 받아줍니다. 부정대명사예요. ones는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수식을 받고 뒤에서도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할게요. 원저 복수는 앞에서도 이렇게 꾸밀 수 있고 뒤에서도 꾸밀 수 있습니다. 다음에 they는 앞에 있는 컴퓨터들을 가리키고 help us think 역시 help 목적어 목적보호 구조죠. 그리고 C번 단락에서는 cognitive tools가 선행사가 됩니다.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enabl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줄과 셋째, 넷째 줄에 연결되어서 컨셉트부터 그 메커니즘스까지가 선행사가 됩니다.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헬퍼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역시 목적보 동사 원형이 오죠.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문법은 없을 거예요. 박스에서 웨이 문법만 조금 복잡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박스에 보시면 우리 문화가 인핸스라는 단어 있죠. 인핸스는 향상시키다죠. 근데 뭐를 향상시키냐면은 세상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또는 번영하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하는 또는 향상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is 다음에 by passing along the tools it has created to make our daily living more effective and efficient입니다. efficient. 우리 문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창조해 왔던 그런 도구들을 패스롱 전수해 주는 것이랍니다. 그렇겠죠. 계속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아니면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에도 전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다 같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거든. 지역이 되는 거고. 한 번만 더 해석해 주겠습니다. 좀 해석이 까다로웠죠. 우리 문화가 세상 속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거나 번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우리 문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했던 그런 도구들을 전수함으로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Some tools are actual physical object가 나와요. 형광펜 표시했죠. 도구란 말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몇몇 도구들은 실질적인 또는 실제적인 물리적 도구라는 거예요. 물리적 도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나와요. 해머는 우리가 집을 짓도록 도와줍니다. 그죠? 그리고 가위들은 종이라든가 천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후손들한테 이 기술을 물려줘야 되겠죠. 도구를 물려주고.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따져보는데 A번에 예를 들어서 Our system of numbers, 우리의 수의 시스템이 나와요. 수체계. 우리의 수의 체계는 물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서 지금 물리적인 대상물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A번이 들어가기엔 조금 더 그렇죠? 자, B번 가볼게요. 그런데 컴퓨터들이 나옵니다. 컴퓨터는 물리적인 도구 맞아요. 근데 컴퓨터들은 인지적인 도구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물리적인 도구가 나와 있죠. 표현이. 그럼 앞에 물리적인 도구가 한번 나왔는데 인지적인 도구란 말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컴퓨터를 언급하면 컴퓨터는 복합적이잖아. 물리적 도구이자 인지적 도구란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인지적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B번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C번으로 가볼게요. 벗이 나왔어요. 그러나 많은 다른 도구들은 인지적 도구들이다. 그쵸? 위에 박스에서 분명히 일부 도구는 실제적인 물리적 도구다. 물리적인 물체다. 물건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많은 다른 것들은 인지적 도구다 말 나왔죠. 그러면 C번으로 가는 게 논리상 자연스럽지 않냐 이거죠. 자, 뒤에 관계대명사를 해석해서 거꾸로 올라보면 많은 다른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지적 도구들이 됩니다. 생산적 방법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인지적 도구지. 그러면서 인지적 도구는 take a variety of forms입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뭘 포함해서 어떤 개념이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어떤 다른 문화적으로 구성된 메커니즘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를 취한답니다. 그런데 대시 관계대명사절이 나왔죠. 우리가 인생의 삶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도구에 대한 이야기, 인지적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봤는 컴퓨터는 복합적이라 그랬죠. 융합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지적 도구에 대한 설명이 지금 A번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our system of numbers가 나오거든. 그리고 for example이 구체적으로 인지적 도구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다는 힌트입니다. 그죠? 그럼 A번으로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수체계는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뭐와 관련되어서 건물을 건설한다든지 엔진을 디자인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관련된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도록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는 the maps we create죠. 여기도 보면 create 뒤에 목적 없죠? 여기 위치나 대시 지금 목적격이 생략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the maps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그 지도들이 우리가 새로운 도시 여기저기로 가는 우리의 길을 찾도록 해주고 지하철도 찾도록 해주고 쇼핑몰도 찾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례고, 세 번째는 our writing system이죠. 우리의 쓰기 시스템은 우리가 종이 위에다가 우리의 생각들을 기록하도록 허용해주고 또는 컴퓨터 문서에 기록하도록 컴퓨터 문서에다가 우리의 생각들을 기록하도록 허용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지가면서 그런데 컴퓨터는 하면서 융합형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컴퓨터는 물리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지적 도구라. 그 이유가 나오죠, 뒤에. 왜냐하면 컴퓨터들은 우리가 생각하도록 도와주는데 점차적으로 정교한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줘요. All of these tools, 이런 모든 이런 도구들이, 즉 물리적 도구와 인지적 도구들이 문화적인 창작물이라는 거죠.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집단적인 여기서 각주에는 독창성이라고 해가지고 인지니어티가 독창성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훌륭한 솜씨라고 하는 게 좀 더 부드럽지 않나 싶어요. 우리의 인간의 집단적인 훌륭한 솜씨와 의미를 만드는 것의 수년간의 세월을 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모든 도구들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 전체를 요약하면 도입 부분에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일상생활을 위한 도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실체가 있는 도구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여서 우리 생활이나 삶의 편리함을 높여준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서는 그 외의 도구가 주는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숫자책이라든가 지도, 쓰기 시스템은 우리의 사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지적 도구죠. 컴퓨터는 실체가 있는 도구, 즉 물리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지적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였고, 결론이 뭐냐? 문화적 창조물로서의 도구다. 모든 도구는 인류가 오랜 세월이 걸쳐서 발전해온 문화적 유산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는 CBA가 됩니다. 지문 괜찮았어요. 순서 문제 괜찮고요. 별표를 쳐드릴게요.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내신에 도움이 되고 유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철저히 복습하세요. 그리고 해석 빠르게 연습하는 거예요. 빠르게 해석 연습하는 것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16강의 4번에서 다시 한번 만나죠. 파이팅 하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문장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6강의 4번 글의 순서 문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먼저 문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문 괜찮아요. 상당히 좋은 지문입니다. 박스에 먼저 보시면은 둘째 줄 뒤에 to win이 나오죠.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So as to, in order to 굉장히 자주 보죠. 특히 문장 중간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A 단락에
똑같이 나오죠.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 나오고 쭉 가다 보면 콤마가 있어요. 이럴 때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A 단락의 두 번째 줄에도 to indicate도 나타내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indicate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절로서 대절이 나와서요. 대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대절 되는 문장이 완전한 건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증거는 지금 주어 다음에 동사가 수동태죠. be 플러스 pp 사육된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fattened도 살찌워진다 이런 뜻으로 pp끼리 지금 병렬 구조로 되어 있고 rather than 있죠. rather than 해석할 때는 뭐뭐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not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some laborers 라벨인데 앞에 선행사로서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쭉 가서 다음 줄에도 뒤에 보면 guarantee 보장하다는데 대절이 또 목적어절이죠. 여기서도 지금 주어 다음에 are not confined or raised라는 수동태가 나왔죠. 완전한 문장. 자꾸 연습하세요. 문법은 계속 반복입니다. 그 다음 B번 단락에 say는 타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접속사 대수는 생략이 가능하죠. 이거는 원어민들이 생략을 하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생략합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인데 이 형식인데 뒤에 보면 어순이 하나 있어요. strict가 형용사, 그 다음 enough, 그 다음 to 부정사. 이 어순 지켜야 됩니다. enough가 부사로서 형용사를 앞으로 수식할 때는 to 부정사가 뒤에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ensure 보장하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대절이 목적어절이 된다는 거. 그 대절 속에서도 BPP, PP, and PP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도 눈에 익혀놔야 돼요. 그리고 provide 타동사 대절이 목적어절이고 그리고 C번 단락에서도 say 다음에 대시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C번 단락은 동명사 오프닝으로 출발하죠. 저 뒤에 might 밑에가 동사 구조고요. 그리고 다음 줄에 있는 never는 그 다음 줄에 나오는 instead 접속 부사죠. rather instead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절 앞에는 반드시 뭐냐? 부정문이나 부정적 뉘앙스가 나온다. 이런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죠. 문장 위치 문제 낼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instead 이 문장은 문장 위치로 갈 수도 있다는 것까지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instead 옆으로 쭉 가다 보면 raise the farm animals 나오죠. 사육된 하니까 raised입니다. raised pp죠. 농장 동물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지문은 동물성 제품의 유기농 기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나오는 박스의 첫 줄에 나오는 USDA라고 나오죠. 미국 농무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하나의 부서죠. 농업이나 산림이나 축산, 식품안전, 영양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농민을 지원해주고 육류나 가금류, 계란 제품의 안전규정을 통해서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농촌개발,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전반적인 미국의 모든 농수산 축산에 관련되는 걸 다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아시고 오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지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줄에 보시면 박스에 미국 농무부의 오르게닉 스탠다드 유기농 기준이죠. 유기농 기준 하에서 즉 유기농 기준에 따르면은 그 동물 제품이죠. 근데 서치해지가 나와요. 서치해지는 뭐뭐가 틀리니까 육류라든가 고기, 그 다음 우유, 달걀과 같은 동물성 제품은 여기서 머스트가 나와요. 필자의 강한 주장이죠. 충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충족시켜야 돼. 특정한 최소한의 requirement, 요구 조건을,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유기농 라벨을 얻기 위해서, 유기농 라벨을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위는 acquire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acquire은 노력해서 뭘 얻고 획득하는 걸 말합니다. 유기농 라벨을 획득하기 위해서 특정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 충족 요건은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겠죠. 자, A번 순서는 한번 가봅시다. 끝말잇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유기농 라벨을 얻기 위해서 필요 조건, 최소 필요 조건 충족시키면 된다는 말로 끝냈는데 갑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없잖아요. 지금 어떤 이야기도 없이. 그래서 A번은 일단 탈락. 자, B번 가봅니다. B번에 그러나 비평가들은 말을 한다는 거죠. 정부의 기준들이 are not strict enough to ensure 대절이 나오죠. farm animals, 농장의 동물들은 길러지고 운송되고 도축되어져야 돼. in a humane way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도적 방식으로 말은 잔혹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육되어져야 되고 운송되어져야 되고 도축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 정부의 기준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비평가들은. 기준이 엄격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여기서 벌써 문제점이 던져진 겁니다. 여기서 이걸 보고 바로 A로 가기에는 약간 불안하죠. C번 달라고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 C번을 보니까는 또 비평가가 나오죠. 말을 하기를 opening a barn door just minutes per day죠. however 나옵니다. however이 나왔다는 것은 이 바로 앞에 문장에서 문장과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역접적인 내용이거든. 그러나 매일 per day 하루 당이니까 매일 단지 몇 분만이라도 축사물이죠. 반도어는 헛간 축사죠. 축사물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might meet this definition 나옵니다. 여기서 this definition. 그죠? 이러한 정의를 충족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러한 정의를 충족시킬 수도 있어. 근데 이러한 정의는 뭐냐면 잔혹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육되고 운송되고 도축된다. 도축돼야 되는 걸 보장해야 된다. 그랬죠, 위에서. 그래서 그러한 정의를 충족시킬 수도 있어. might는 불확실하지만. 조동사를 넣었다는 거는 완전한 밑을 쓰는 것보다는 불확실한 게 한 50% 떨어지는 거죠. 확실성이 50% 떨어지는 거예요. may와 비슷한 의미로서. 자, 그리고 유기농 동물들은 결코 그 야외의 방목지나 목초지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만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뭐냐? B번부터 먼저 가는 게 맞지. B번부터. 자, 그럼 조금 전에 읽었는 거 보면 정부의 기준들은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잔혹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육되고 운송되고 도축된다는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히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농무부의 규정, 예를 들어서 미국 농무부의 규정은 대절을 제공한다, 제시한다는 거죠. 동물들은 must 돼. 여기서 강한 주장이죠. must have access, 접근을 해야 돼. to the outdoors, 야외에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포함해서? access to pasture, 목초지에 대한 접근이죠. for cud chewing animals such as cattle and sheep이잖아. 그래서 소와 양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의 목초지 접근을 포함해서 야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농부들은 방법을 찾겠죠. 자기 나름의 방법을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critics의 비판가들이 말하기를 그러나 하루에 단 몇 번만이라도 축사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정의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유기농 동물들은 야외의 방목지나 또는 목초지 있죠. 목초지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다니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대신에 여기서 대신에 앞에 never이 나왔잖아.
like most conventionally raised farm animals입니다. 전통적으로 길러진 농장 동물들처럼 대부분의 전통적으로 길러진 농장 동물들처럼 organically raised animals죠. 유기농적으로 사육된 동물들은 매우 좁고 갇힌 밀접한 축사 안에서 살 수도 있어. 그들 평생 내내, 평생 동안 말이에요. 유기농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면서 사육한다는 거야. 이게 100%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A번에 to solve this problem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동물 생산자들은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잖아. 다른 라벨을 그들의 식품에다가 추가하고 있어. 더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눈속임을 좀 더 아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의 식품에다가 다른 라벨을 추가를 하고 있어. 그래서 뭐를 추가하냐면 오픈 패스처. 야, 멋진 말이죠? 개방 목초지. 우리의 소와 양은 개방된 목초지에서 키웁니다는 거. 그다음 패스처 레이즈드. 목초지 사육. 그죠? 이런 거를 추가를 해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동물이 목초지에서 사육된다. 뭐가 아니라 좁고 갇힌 시설 안에서 살찌워지면서 사육되는 게 아니라 목초지에서 사육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라벨들을 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괘씸하죠? 그러나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나 소비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멋스 나오죠. 그러나 소비자들은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돼. 몇몇 라벨을 어떤 라벨이냐면 seem to suggest humane condition이야. 이때 컨디션은 환경이란 말이야. surroundings, circumstances라는 단어라든지 잔혹하지 않는 환경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잔혹하지 않는 환경이다 아니고 잔혹하지 않는 환경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라벨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유기농 제품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free range, 방목이라든지 케이지 프리, 우리가 없는 거 또는 풀을 먹인 이와 같은 명칭들은 반드시 대체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동물들이 가두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사육됐다. 이런 거를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이제 육류를 좁게 갇힌 공간 속에서 막 밀착해가지고 밖에 내보내지 않고 대량으로 공장처럼 막 키우는 거기에 나오는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돼지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 동물들 있죠. 얘네들이 거기 갇혀 있으면서 엄청나게 항생제도 투여되고 인공사료도 먹이고 하지만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암덩어리 같은 게 생겨.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와서 구매해서 우리 먹죠. 자연 방목된 게 아니고 맛은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은 동물들의 고기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기력 성능이 커진다는 이런 논문들도 많아요. 의학에서.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음식을 구입해서 먹을 때는 좀 더 잘 보고 유기농도 잘 구별해서 사 먹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나는 특히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BCA가 됩니다. BCA 답이 3번이죠. BCA로 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도입 부분에서 주제를 던져주죠. USDA의 유기농 인정 기준이 뭐냐 이거지. 유기농 라벨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 말이고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B번이죠.
USDA의 기준이 동물 복지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세 번째 문장부터 다섯 번째 문장까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죠. 야외 적번성 규정을 예로 들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섯 번째 문장, 일곱 번째 문장 있죠. 여기서 결론 및 유의점이 나오는데 목초지 사육이나 방목을 나타내는 생산자의 라벨에 대한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드시 이게 뭐 갖춰져서 길러진 게 아니다. 야외에서 사육됐다. 이런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라벨들이. 그런 걸 소비자들이 잘 알고 구매하시라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 지문을 이해하고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소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철저히 공부를 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조만간에 또 영어 독해 연습도 오픈할 거예요. 쭉 해서 잘 강의해 드릴 테니까 원래 수능, 그리고 내신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강의 듣고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16강의 6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박스에 먼저 보시면 박스의 문장 구조 괜찮아요. The term이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사이에 be used to 동사원이 있죠. 동사하기 위해 이용되다라는 표현이죠. 이때 used가 pp죠. 뒤에 to 부정소입니다. 그리고 the way라는 단어 뒤에 in which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반복적으로 많이 강의해드렸어요. the way 다음에 in which가 올 때는 이 in which를 한 단어 대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the way how는 절대 같이 쓸 수가 없다. 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영어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인 것을 여기서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동사가 수동 형태다. 보통 동사가 수동 형태이면 완전한 문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인위치는 생략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A번 단락에서 뒤에 첫 줄 끝에 each squash 각각의 호박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C라는 단어의 목적으로서 선행사로 빠져나가면서 문장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is given이 동사고 수동 형태죠. 그 다음에 두째 줄 끝에 보면 so that 다음에 what절이 주어절입니다. 그 안에서 what이 다시 주어고 동사는 수동 형태입니다. what절이 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단수가 되어 있죠. is. 그 다음 B번 단락에서 첫 줄 중간에 has been attended to인데 attend to가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 형태가 되어 있죠. 다음 세 번째 줄에 the amount of effort and detail 선행사가 되죠. 그래서 뒤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동사는 was processed란 B 플러스 PP 수동 형태입니다. C번에 호박이라는 단어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오고 다음 줄에 or 다음에 대절 관계 대명사절 병렬로 또 나왔죠. 둘 다 주격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병렬 구조. 그리고 10번의 셋째 줄 마지막에 중간에 보면 부사로서 아마도란 likely가 보이죠. 부사입니다. 앞에 would 조동사, result가 본동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지문은 인코딩과 기억 형성에 대한 글입니다. 그럼 인코딩이 뭐냐? 위에 적어놨듯이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효과적인 인코딩 방식을 하는 방법은 정보를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출한 밖으로 뽑아내는데 도움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문장 속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자기가 겪은 경험과 연결지어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지요. 어쨌든 인코딩은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방식을 의미해. 자,
순서를 보겠는데 박스에 보면 인코딩이란 건 용어다 그랬어요. 저 뒤에서 봅시다. 정보가 기억 속으로 입력이 되는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인코딩입니다. 정보가 기억으로 입력돼서 나중에 이제 밖으로 인출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A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나오고 suppose라는 단어가 예시입니다. 예시. suppose 보면 예를 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겨울 호박을 찾기 위해서 한 농산물 직판장을 쇼핑을 하고 있다 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뜻이 나왔어요. 근데 B번에 보면 once an object, item or event has been attended to가 나와요. 일단 사물이나 물품이나 또는 사건이 주의가 기울여지게 되면 결론은 뺄게요. 그것은 유효한 후보이다. 기억 속으로 인코딩 되기 위한 유효한 후보이다는 말 나왔어요. 그러면 위에서 첫 줄에 보면 인코딩은 이런 용어다란 말 했죠. 그러면 인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이야기 스토리가. 그러면 A번보다는 B번이 훨씬 더 출발 스타트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C번에 보니까 however 다음에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호박을 보게 된다면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면 C번은 우연히 호박을 보게 되는 거고 A번은 호박을 찾기 위해서 농산물 집판장에 들어가서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A번은 의도성, C번은 우연이야 말이야. 그럼 A번이 나오고 C번이 나와야 이야기 흐름이 맞잖아, 스토리가. 순서가 맞죠? 생각해봐도. 그럼 일단은 AC로 가는, 끝에는 AC로 가.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인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잡아줘야 돼. 그게 B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봅시다, B번에. 다시 한 번 더. 일단 사물이나 물품이나 또는 사건이 주의가 집중되게 되면 그 사물은 기억 속으로 인코딩하기 위한 유효한 후보가 되겠죠. 내가 뭐 어떤 사물을 기억하든지 어떤 물품을 기억하든지 사건을 기억하든지 일단 기억 속으로 인코딩 되기 위한 유력한 후보야. 유효한 후보라고. 그 다음에 그 인코딩 처리가 뭘 만들어내요? 심적 표상, 그대로 외우세요. 심적 표상을 만드는데 뒤에 보면 주의 집중을 통하여 처리되는 그런 노력과 세부사항의 양이죠. 내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머릿속으로 막 처리를 해. 그런 노력과 세부사항의 양을 기반으로 인코딩 처리는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억에 딱딱딱 뇌에 꽂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A번에 예를 듭니다. 그 과정들을. 자, A번에 보면 여러분이 겨울 호박을 위해서 사기 위해 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직판장 안에서 보는 각각의 호박은 이제 기본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낮은 수준의 처리 과정이 주어져. 그래서 기억 속으로 인코드 되어지는 것은 많은 호박을 보는 경험이라고. 아, 이런 호박도 있고 또 B란 호박도 있고 C란 호박도 있구나 보는 거예요. 이건 처리 과정이 낮죠. 그냥 호박을 봤다는 거지. 이 비교적 쉘로우 피상적인 얕은이죠. 피상적인 인코딩은 비교적 약한 기억의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거죠. 슬쩍 봤으니까. 내가 신경을 안 썼으니까. 대충 봤으니까. 그죠? 근데 C번에 보면 그러나 했어요. 여기서. A번에 대해서 대조개념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우연히 unusually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으로 워저 쉐입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양이 되어져 있는 또는 매우 큰 그런 호박을 우연히 본다면은 눈에 딱 띄겠죠. 또는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관심을 딱 끌었던 그런 호박을 우연히 본다면은 여러분은 더 많은 노력과 세부사항을 가지고서 인코드 할 수도 있겠죠. 유심히 살펴보겠지. 이게 바로 더 많은 노력과 세부사항을 가지고서 인코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그 특정한 호박이라는 건 앞에 비정상적으로 모양이 되어 있거나 매우 큰 특정한 호박에 대해서 더 강한 기억의 흔적을 아마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충 맞는 거는 약한 기억이 흔적으로 남겠지만 뭔가 신경 써가지고 내 주의를 집중해서 포착한 그런 대상물은 강한 기억의 흔적으로 남겠죠. 그거는 이제 나의 노력과 어떤 세부적인 정보를 많이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아마 풀어본 학생 중에서. 근데 뭐 딱히 어떻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코딩과 기억 형성에 대한 어떤 글이었습니다. 잘 복습하시고 이게 뭐 6평에 나온다, 내신에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도 순서 공부하는데 도움은 되었을 거예요. 자, 10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17강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죠. 바이바이.